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먼저 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현하려고 했던 의료정보 공개 시스템에서는 의사, 환자, 보험회사의 세 가지 유저 레벨이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 유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료서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한 것은 이렇게 유저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하스피럴 테이블, 이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불러온 병원 목록을 저장해 놓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네임 칼럼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드 테이블, 이거 같은 경우는 진료서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진료서를 저장한 테이블은 뭐 고유의 아이디 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닥터 유저, 이것은 외래키로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와 연결시켜줄 예정입니다. 또한 유저 테이블에 의사 유저에 대해서는 HID 값이 있는데, 그것은 외래키로 하스피럴의 아이디 값하고 연결해줄 예정입니다. 실제로 MySQL 워크벤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드 테이블하고 하스피럴 테이블, 유저 테이블 이렇게 있죠. 보드 테이블에는 제가 저장해 놓은 테이블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저희가 따로 값을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른 값들을 넣으면 다음 값으로 중복되지 않게 자동 생성되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입력해줘야 될 건 타이틀, 그리고 닥터, 어떤 의사가 진료했는지, 그리고 유저, 어떤 환자가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레벨.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개 여부입니다. 1이면 보험사에 공개를 하겠다는 거고, 0이면 보험사에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데이트 나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생성된 날짜를 주게끔 해놨습니다. 하스피럴은 아이디, 네임, 어드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모두 세 가지 모두 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지고 온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 고유식별 아이디, 그리고 병원 이름, 그리고 병원 주소입니다. 유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역시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 놨고요. 아까 보드의 아이디와는 다른 아이디겠죠. 유저의 그 자동 중복이 없게 유일하게 구분해주는 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도 중복 없게끔 설정을 해놨고, 실제로 우리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름, 그리고 레벨, 이거 같은 경우는 0이면 의사고요, 1이면 환자, 2이면 보험사로 저장해놨습니다. 또한 의사 레벨의 유저들은 HID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 병원 소속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A1100002, A1100002는 건국대학교 병원 소속 김닥터. 네,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그냥 가져와서 연동만 이제 할 예정인데요. 테이블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dbcon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src에 dbcon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dbcon.js. 네, 이렇게 src 폴더에 dbcon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dbcon은 역시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ySQL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MySQL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C를 하면 현재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pm MySQL을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에서 제공하는 MySQL 모듈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이나 이렇게 크리트 커넥션 같은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npm start를 해보고, 이제 제가 MySQL 이 워크벤치를 처음 설치할 때
호스트도 정해주고 유저도 정해주고 패스워드도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현재 프로젝트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있는데 이건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있는 보드와 하스피러와 유저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한번 시작을 눌러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DB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결이 되었고, 지금 다시 정리해보자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펑션이 수행되면서 로그인의 로그인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요청 보내서 답변이 온 리턴 데이터에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알람으로 출력하게 되고 알러트로 출력하게 되고, 만약에 키가 있다면, 로그인이 성공했다면 새로 고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값을 비워주고 로그인 펑션은 종료되게 되죠. 실제로 로그인의 처리를 하는 것은, 포스트 요청 처리하는 것은 이 로그인 라우터의 로그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포스트에서는 DB콘에서 이제 연결한 내보내준 모듈을 가지고 쿼리 요청을 합니다. SQL 문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select 모든 열을 가져와라 유저 테이블에서 조건은 where절은 조건절인데 패스워드가 물음표, UID가 물음표인 모든 컬럼을 가져와라.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에는 순차적으로 여기 뒤에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request.body.uid, request.body.password는 아까 send파람에서 설정해줬던 UID,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UID와 패스워드와 같은 값을 가진 컬럼이 유저 테이블에 존재하는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result 제로의 값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result 제로는 널 값이 됩니다. 따라서 존재할 때만, 두 개가 다 같은 경우에만 로그인에 성공하겠죠. 여기서 session.user라고 했는데 이건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익스프레스 세션을 사용하려면 다운받아야 된다는 것만,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세션의 유저라는 프로퍼티에 이렇게 리절트 값이 저장되면 한번 로그인을 해놓으면 세션 아이디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요청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로그아웃 할 때는 세션을 아직 로그아웃 요청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로그아웃 요청을 할 때는 세션을 파괴하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유저라는 값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그인 완료 처리를 하고 실제로 세션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세션에 관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은 익스프레스 세션을 require 해야겠죠. 세션이라는 지금 변수는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onst session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변수 이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세션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게. 뜨고 F12 키를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가보면요, 쿠키에 여기 SID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해도
지금 구글 구글 쿠키 값들이 같이 떠서 이제 세션 아이디라는 뜻이고요. 새로 고침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그인을 시도해 봤는데 에러가 났네요. UID의 경우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가 나서 라우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이슨 객체의 형태로 저희가 요청을 보냈었는데 그 요청을 받을 때는 제대로 변환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app.use에다가 express.json 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제이슨 객체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extended true라는 옵션이 있는데 네, 이거거든요. URL encoded랑 JSON을 사용하겠다. 변환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변환을 잘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 로그인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고 새로 고침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새로 고침되어지게 된다면 지금 로그인이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서버 내부적으로는 세션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는 이 화면이 로그인을 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로그인 되었을 때 이 화면들을 없애고 로그아웃 버튼만 형성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HTML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EJS라든지 퍼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로그인드 페이지는 따라서 세션이 있을 때는 이 로그인드 페이지를 줘야 하고 세션이 없을 때는 세션의 값이 없을 때는 저장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로그인 해야 되는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get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인덱스 페이지를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서 if 문을 이용해서 자 리퀘스트의 세션이 만약에 브라우저의 세션에 유저의 값이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줘야겠죠. 여기서는 response.sendFile pass.join dir name html login.html 한번 다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를 재시작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다시 없어져요. 로그인 완료가 되고 이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로그인 구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A라는 것은 제가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놨던 이 AA 김닥터 씨로 지금 로그인이 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SQL이나 w3school.com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